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드디어 2025년이 시작되었네요. 오늘은 2024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저작권 10대 관심사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Let's go! 10위 헬스장, 카페, 호프집 등에서의 음원 저작권료 징수 이슈입니다. 헬스장에서 신나는 음악은 운동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주죠. 카페에서 어떤 음악이 나오는지가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공간에서 나오는 음악에도 저작권료가 징수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8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카페와 헬스장 등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할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해요. 실제로 납부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법적 분쟁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작권료를 요구받고 법적 절차에 휘말린 중소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지난 10월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앞에서 고소왕, 음저협이라는 해시태그를 내세우며 집회를 열기도 했죠. 다만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서 50제곱미터 이하의 영업장의 경우에는 공연권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9위 뉴진스와 안무 저작권입니다. 뉴진스의 퍼포먼스 디렉터들이 SNS에서 아일릿의 안무를 언급하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들은 아일릿의 안무가 뉴진스의 안무와 너무 비슷하다고 주장하면서 광고 안무까지 포함된 것이 문제가 된다고 했죠. 대표도 아일릿이 헤어, 메이크업, 영상, 안무 등 연예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리프랩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뉴진스 측의 대표를 고소로 맞대응하며 법적 다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시크릿의 샤이보이 안무와 관련된 소송에서 저작권이 인정된 사례도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있어요. 안무의 연속 동작 중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보호하기 어렵고 공동 작업의 경우 저작권 분배도 불명확하니까요. 그래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안무 저작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죠. 앞으로 안무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이고 수익 배분과 저작권 보호가 잘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8위 바로 언론사 뉴스 및 방송 콘텐츠 사용에 대한 저작권 이슈입니다. 언론사 뉴스나 방송 클립을 SNS에서 사용한 경우가 정말 많죠. 만약 회사 홈페이지에 언론사 뉴스 제목과 첫 한두 줄을 소개한 뒤 원문 기사 URL을 링크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접 링크는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직접 링크란 특정 웹페이지나 콘텐츠의 URL을 그대로 제공하는 방법인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이에요. 언론사 웹사이트나 개별 기사를 바로 링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혹시 출처를 남기고 기사의 일부만 쓰는 거는 괜찮나요? 네.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되는 인용의 방식으로 출처를 표시하고 신문 기사의 제목이나 일부 내용만을 게재하는 정도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프레임 링크와 임베디드 링크는 혹시 어떤 차이가 있나요? 프레임 링크는 다른 웹페이지의 콘텐츠를 자신의 페이지 내에서 보여주는 방식이고 임베디드 링크는 콘텐츠를 직접 삽입하여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뉴스 기사를 이용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론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거나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뉴스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위 BTS 멤버 뷔의 직캠 저작권 침해 논란입니다. 팬들이 BTS 공연 중에 찍은 직캠 영상이 큰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제작사가 그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제작사는 저작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었고 팬들은 이건 우리 팬 활동인데 왜? 라며 아쉬워했죠. 결국 제작사가 침해 신고를 취소하면서 일단락되긴 했지만
팬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팬들이 고생해서 촬영한 직캠이지만 그 기초가 되는 BTS의 공연과 안무는 또 제작사의 저작물이잖아요. 그동안 암묵적으로 용인되던 팬들의 제작물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사건으로 팬과 아티스트 그리고 기획사 간의 저작권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어요. 팬들이 만든 콘텐츠도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직결되니까 기획사 입장에서도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이 문제는 계속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6위! 요즘 OTT 서비스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정말 즐겨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OTT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저작권과 보안 문제도 덩달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6위는 패스트무비와 저작권입니다. OTT가 인기 있는 만큼 불법적인 콘텐츠 유통도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패스트무비라고 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짧게 요약한 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결말까지 담겨 있으면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한 드라마 카지노도 불법 요약 영상이 320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큰 논란이 있었어요. 100만 조회수를 넘긴 불법 영상도 여러 개 등장했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렇게 불법인 줄 알면서 소비하는 것도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저작권, 존중의식을 더 키워보자고요. 5위, 웹툰과 웹소설의 불법 복제 문제입니다. 불법 사이트에서 웹툰이나 웹소설을 무료로 이용하면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죠.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행한 2023 웹툰 사업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웹툰 업계의 고질적인 방해물로 불법 복제 사이트가 가장 큰 문제로 언급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불법 콘텐츠 유통 근절을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네이버는 자체 기술을 개발해 불법 유통 복제물을 추적하고 카카오엔터는 불법 유통 대응팀을 운영하며 불법 유통 대응 백서를 발간하는 등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복제 사이트는 끊이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창작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적 조치와 더불어 독자들의 올바른 소비 문화가 선행돼야 합니다. 4위!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와 관련한 저작권 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2007년 출판사와 캐릭터 사업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검정고무신 원 저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2차적 사업권을 출판사가 갖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원작자인 이우영 작가와 출판사 간의 저작권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이후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에서 2023년 법원이 이우영 작가 측의 손을 들어주며 출판사와의 계약 해지를 인정했잖아요.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도 비슷한 시기에 캐릭터 9종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기도 했죠. 고 이우영 작가와 그의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네요. 3위, 딥페이크 기술과 저작권 문제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개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조작해 허위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음란물 제작이나 허위 사실 유포와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에 음란물과 관련된 딥페이크 이미지가 유포되며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딥페이크의 이미지 문제도 심각하지만 AI 커버곡도 기존 곡을 변형하거나 새로운 곡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곡에 대한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침해 여지도 있죠. 결국 AI 커버곡이나 이미지 딥페이크 기술은 창작의 자유와 저작권, 윤리적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법적 장치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해야겠네요. 기술 발전에 따른 책임 있는 사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2위, 1인 미디어 콘텐츠와 SNS 저작권 이슈입니다. 개인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할 때 트렌드에 맞춰 이미지, 영상, 글,
그리고 음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종종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논란이 되고 있죠. SNS에 올린 사진이나 글도 저작권 보호를 받으니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최근에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출처 표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창작자들이 저작권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그 만원 요리로 유명해진 요리 유튜버가 타 요리 채널을 저격한 사례가 있었어요. 유사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타 채널에 게재된 표절 의심 영상이 알고리즘의 혜택을 받아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결국은 본인이 표절 의혹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키워드가 유행하면 그와 유사한 영상들이 대거 만들어지는 흐름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콘텐츠 표절도 무분별하게 일어나고요. 특히나 1인 크리에이터들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필요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와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거나 위원회 상담센터를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1위! 생성형 AI와 저작권 이슈입니다. 요즘 AI는 텍스트, 이미지, 음악, 영상까지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데 이 산출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질문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그린 그림이나 AI 작곡 음악이 상업적으로 유통되면 그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2024년에 발간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 따르면 AI가 만들어낸 산출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인간 창작물처럼 예술적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AI에게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미드저니와 같은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스케치를 만들고 그 이후에 채색을 하는 등 인간의 추가적인 작업을 한 경우에는 추가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해요. AI 산출물 자체는 등록할 수 없더라도 AI 산출물들을 선택하고 배열한 것에 창작성이 있다면 편집 저작물로 등록될 수 있어요. 예시로 수로부인의 경우 생성형 AI를 통해 시나리오부터 영상, 사진 등 개별 요소를 제작했지만 이를 영화로 편집하면서 개별적 요소를 선택, 배열, 구성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 등록된 사례가 있어요. 반면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여러 가지 우려사항도 있습니다. AI가 기존 작품을 학습해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때 창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무단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생성형 AI 관련해서 저작권법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개선되고 있으니 AI를 잘 활용하려면 저작권 교육도 필수겠네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올바른 AI 사용을 돕기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상, 이미지, 언어, 그리고 자율주행 등 8개 종류 700만여 건의 AI 학습 원천 데이터를 구축해 공유마당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바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죠. 한국적인 민화, 그리고 전통 건축물, 태권도, 웹툰으로 12월부터 공유마당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링크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2024 국민이 궁금해하는 저작권 10대 관심사 이외에도 스포티파이 무료 관련 음원 플랫폼 이용이라던가 기업 및 개인의 디자인 저작물 저작권 보호 여부, 안무저작권 첫 인정 사례 등 오늘 미처 다루지 못한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저작권을 둘러싼 주요 이슈들은 단순히 법적 논란을 넘어서 창작의 본질과 디지털 혁신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네요. 이제 우리는 창작물의 권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보호할 것인지, 또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살펴본 이번 2024 국민이 궁금해하는 저작권 10대 관심사를 통해 변화하는 저작권 환경을 이해하고 앞으로 다가올 도전과 기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작권 완전 존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